정글은 크고 밀도가 높고 혼란스러워서 내부에 물건을 숨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것들 중 일부는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이 조밀하고 불가분의 생태계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 생각하는 모든 것에 도전하는 놀라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정말로 이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정글에서 발견되는 가장 이상한 것들 중 일부입니다. 한번 정글 한가운데의 배. 우리는 이 목록을 예기치 않은 발견으로 시작합니다. 정글 한가운데의 거대한 배. 아마도 당신이 그런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상태에서는 훨씬 덜 상상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탐험가가 허핑턴 포스트에서 그의 여행을 기록한 섬에서 개발되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그들은 섬 생활을 즐겼고 갑자기 해안에 박힌 배에 달할 때 작은 원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섬에 있었기 때문에 평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배의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완벽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버려진 선박이 자연적으로 취해지거나 낙서 및 기타 악화 징후로 파손되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들어가자 그들은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여전히 항해할 준비가 된 것처럼 파괴나 포기의 징후는 없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섬 주민들에게 배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답을 얻을 때 이야기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그 배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때로는 응급 상황에서 호텔로 사용되었지만 사람들은 같은 목적지에 대한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곳에 머무르는 것을 피했습니다. 2번, 브라질에 있는 헨리 포드의 유령 도시. 브라질의 중심부에는 울창한 아마존 정글 한가운데서 포드니아, 포어드런다이어 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1920년대에 포드카스의 유명한 제작자인 헨리 포드가 건설했습니다. 포드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아마존에서 거대한 땅을 사서 미국 스타일을 따라 주택, 병원, 학교 및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포드는 정글이나 지역 문화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엄격한 일정, 군내에 익숙하지 않은 음식을 포함한 서양식과 같은 브라질 노동자들에게 엄격한 규칙을 부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 사이에 많은 저항이 발생했으며 그는 가혹한 근무 조건을 겪었습니다. 상황을 악화시키기 위해 고무 작물은 해충과 열대성 질병에 의해 황폐화되었습니다. 포드가 보낸 기술자들은 처리 방법을 몰랐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이 합성, 저렴하고 효율적인 고무를 생산하기 시작했을 때 고무 시장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1945년, 거의 20년 동안 실패한 후 포어드런다이어는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정글로 덮인 유령 도시입니다. 거리는 비어 있고 폐허가 된 집과 산화 공장은 산화물로 가득합니다. 거대한 나무가 건물 사이에서 자랐고 야생동물은 그 장소를 점령했습니다. 마치 자연이 그 영토를 주장한 것처럼 그것을 통제하려는 인간의 시도의 흔적을 지우는 것처럼 보인다. 포어드런다이어는 정글에서 그것을 이해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상기시켜줍니다. 3번, 브라질의 생물 발광 곰팡이. 곰팡이는 어둠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곰팡이는 1840년에 처음 발견되었지만 초기 발견 후 2009년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상상할 수 있듯이 그것들을 재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빛을 방출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어둠 속에서만 감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물 발광은 효소가 분자에 작용하고 빛을 생성하는 화학 반응의 결과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밝기가 포자의 분산에 도움이 되는 곤충을 유치하거나 심지어
포식자들에게 가능한 독성을 경고하는 방어 메커니즘으로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현상은 원주민 문화와 현대 과학자들을 매료시켜 에머잔 정글의 복잡한 생태계에서 그들의 역할에 대한 호기심을 깨우고 있습니다. 이 곰팡이는 주로 분해에서 발견되며 습한 영양소가 풍부한 환경에서 번성합니다. 그들은 아마존이 보관하는 자연의 경이로움에 대한 분명한 예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곰팡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것들을 놀라게 만듭니다. 번호 4. 덴마크의 오어즈비던 포리스트의 깊은 곳에 위치한 엑센즈 호스, 하우스 오브 더 위치로 알려진 수년 동안 많은 방문객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오두막이 있습니다. 이 파멸 구조는 수많은 이야기와 추측의 대상이 되어 모험가와 미스터리 애호가들에게 관심의 지점이 되었습니다. 원래 피터 미선이 1930년대에 지어지니 오두막은 플린턴 맨드드 쿠세트, 팬킥스 하우스 라고도 불렸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점령 중에 집은 버려졌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과 악화가 그 구조에 찌그러졌습니다. 오늘날 엑센즈 호스는 미스터리의 분위기에 쌓인 곳입니다. 잎이 많은 숲으로 둘러싸인 그 구루병은 헨셀의 마녀의 집과 그레텔의 이야기와 비교되었습니다. 많은 방문객들은 자신의 역사와 주변을 둘러싼 거의 마법의 분위기에 매료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불안과 미신의 터치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버려진 집은 그것을 탐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낡은 상태로 인해 방문할 때는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 악화에도 불구하고 엑센즈 호스는 과거에 대한 조용한 간증이며 알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 올스스코브에서 모험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역사의 원천으로 남아 있습니다. 번호 정글의 예수의 임무. 파라과이의 정글에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예수의 임무라고 불리는 고대 도시의 폐허가 있습니다. 이 임무는 16세기와 17세기에 예수에 의해 지어졌으며 과런이 원주민을 복음화하고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교뿐만 아니라 음악, 농업, 공예 및 기타 실용적인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임무는 인상적인 교회, 학교, 워크숍 및 재배 분야와 함께 소규모 자아가 충분한 도시와 같았습니다. 교회는 특히 주목할 만하고 돌로 지어졌으며 유럽의 요소와 토착 전통과 결합된 바로크 디테일로 장식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샌 이그나쿠 미니와 같은 이러한 임무 중 일부는 진정한 건축 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1767년의 예수회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식민지, 정부의 질서에 의해 라틴 아메리카에서 추방되었다. 그들이 임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버려졌습니다. 정글은 폐허주의에서 빨리 자라기 시작하여 석재와 건물을 식생으로 덮었습니다. 오늘날 일부 임무는 복원되었으며 관광객들이 방문했습니다. 예를 들어 샌 이그나투 미니는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이며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역사적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파라과이의 산타마리아라 시장과 같은 다른 사람들은 정글 아래에서 거의 손상되지 않으며 거대한 나무가 폐허 사이에서 자랍니다. 이 장소를 걷는 것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당시의 삶이 어떤지 상상하고 자연과 역사 사이의 연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6번, 넷머돌. 신비한 군도 탐험, 넷머돌. 이곳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태평양 한가운데서 군도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외딴 곳과 파라디, 아시아 구석에서는 해변과 수정물만 기다릴 수 있지만 넷머돌에서는 신비한 석재 구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발견 중에는 그리스도 후 8세기에서 16세기 사이의 궁전, 성전, 무덤 및 집이 있습니다.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외딴 곳에서 누가 그렇게 큰 것을 만들어야 합니까? 과학자들은 지역 엘리트와 하위 사회의 구성원들이 아마도 지방정부의 거주지로 난마돌에 살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열도에는 실제로 담수 공급원이 없습니다.
정부의 수도 또는 중앙 거주지를 위하니 적절한 장소입니까? 내 생각에 나는 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넷머돌 컴플렉스가 컬트와 종교의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또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의 버전일 뿐입니다. 이 단지는 매우 손상되어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이 수수께끼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번호 7. 거대한 부처. 고대에는 많은 아름다운 조각상이 창조되었으며 그중 많은 부분이 상당히 신뢰할 수 있고 인간이 창조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걸작 중 일부는 중국 도시 레칸에 붙여 동상과 같은 모든 논리에 도전합니다. 이메이 산에 위치한 이 인상적인 동상은 바위에 직접 조각되어 71m 높이에 도달합니다. 머리만으로는 거의 15m이며 동상의 너비는 인상적인 30m입니다. 비록 그가 1000년이 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과학자들은 그리스도 후 7세기 탕 제국에서 중국과 같은 고급 문명들조차도 그러한 위대한 구조를 창출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질문은 지속됩니다. 고급 기계 없이 그렇게 기념비적인 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습니까? 일부 지역 주민들은 선진 문명의 개입이나 외계인의 도움과 같은 흥미로운 이론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부처 동상에는 논리적인 설명이 있지만 지구상의 다른 많은 사이트들은 설명에 도전합니다. 번호 8. 위대한 짐바베. 건축 수수께끼. 현재 짐바브웨에 위치한 위대한 짐바브웨는 그리스도 후 9세기에 지어지기 시작한 고대 남아프리카 도시로 12세기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도시에는 고유한 건축 특성이 있으며 고정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석재 모놀리스로 지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이 도시는 예외적으로 잘 유지되었으며 15세기 포기 후 100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고고학자들은 큰 짐바브웨를 탐험했지만 이 인상적인 건물을 누가 지은 사람을 정확하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역 부족은 그러한 회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고 지역 전설은 미스터리를 더합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 이 도시는 신비한 도시에 의해 지어졌으며 초자연적이며 마음으로 돌을 날고 움직일 수 있는 초자연적인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 존재들은 신비하게 사라지기 전에 현지 부족들과 일시적으로 살았습니다. 이 신비한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한 추측에는 외계인이거나 알려지지 않은 고급 문명의 대표자일 수 있다는 이론이 포함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큰 기념물을 세우도록 돕기 위해 떠났다고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건축 수수께끼의 규모를 감안할 때 외계 영향 또는 진보된 문명에 대한 아이디어는 여전히 흥미로운 가능성입니다. 번호 9. 계란을 넣는 산. 살아있는 돌이 충격적이지 않은 경우 계란을 넣는 산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중국 남서부의 간단트 산은 수십 년 동안 지질학자와 지역 주민들에 의해 흥미를 느꼈습니다. 산 기지의 화강한 벽에는 30년마다 돌달걀을 넣을 수 있는 능력으로 알려진 절벽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찬탄, 첸텐, 이라 불리는 이 돌계란 또는 계란층이 어디에서 왔는지입니다. 산 절벽의 길이는 약 6m, 길이는 20m입니다. 계란이 절벽벽에서 나오면 땅에 떨어지고 그것을 찾는 지역 주민들이 운이 좋다. 지금까지 계란 절벽은 중국에서 가장 이상한 것 중 하나입니다. 번호 10. 비밀 에즈텍 사원. 멕시코는 세계에서 잃어버린 문명의 고향이거나 아마도 모든 아즈텍인 중에서 가장 신비한 곳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역사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800년 이상 숨겨져 있는 비밀의 아즈텍 사원을 발견했을 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성전은 2018년에 강한 지진이 발견된 후 표면으로 갔다.
고고학자들이 그 장소를 탐험했을 때 그들은 오래된 의식 관행을 나타내는 조각상에서 외계인 생물의 역사를 지구를 방문했다고 말하는 브랜드에 이르기까지 이상한 것들을 발견했다. 고고학자들은 성전이 1150에서 날짜가 되었으며 멕시코 중부에 사는 고대 아즈텍에 의해 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11번 마다가스카르 스톤숲은 자연의 경이입니다. 여우 원숭이나 카멜레온과 같은 이국적인 동물을 수용하는 섬인 마다가스카르, 메더게스카어는 상상력에 도전하는 인상적인 지질 학적 형성을 제시합니다. 남서쪽의 건조한 지역에서는 거대한 바늘과 비슷한 바위 정점을 부과하는 땅에서 상승하는 장엄한 돌숲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독특하고 초현실적인 풍경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석조 숲의 석회암 피나클은 수백만 년에 걸쳐 반건조 기후에서 물의 지속적인 침식으로 조각되었습니다. 용해된 석회암에는 크기가 70m까지 연장되는 암석 블레이드와 복잡한 구조가 있습니다. 멀리서부터는 석화나무의 숲처럼 보이지만 날카로운 대포와 바위로 바위가 많고 위험한 자연을 가깝게 드러냅니다. 이 석재숲은 희귀 동물의 피난처 역할을 하지만 크고 여우 원숭이와 같은 일부 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숨겨진 보물을 수용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지만 혼란스럽고 바위가 많은 지형 때문에 숲을 걷는 것은 위험합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접근 부족은 야생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확장과 인근 채굴은 석조숲의 존재와 일반적으로 마다가스카르의 생물 다양성에 대한 위협을 나타냅니다. 번호 12. 마추픽추. 많은 여행 애호가들은 이와 같은 사진 덕분에 잉카길을 따라갈 것을 권장했습니다. 남미 안데스 산맥의 목가적인 산맥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마추픽추는 가장 화려한 잉카 장소이자 수많은 고고, 학적 논쟁의 대상입니다. 많은 다른 잉카 퇴적물이 언급되어 있지만 스페인 정복자의 고대 연대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와 모험가에게는 더욱 매력적입니다. 그것은 결코 마추피추, 가 페루의 파이티티에 위치한 마추피추의 신화적인 사촌이라고 부르는 숨겨진 사람들의 신비입니다. 일부는 잃어버린 도시 심지어 잉카 제국의 숨겨진 비밀 수도와 같은 이름의 숨겨진 페이터타일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흥미롭고 신비한 역사를 가진 잉카 제국의 숨겨진 비밀 수도가 될 수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 호기심 많은 마음은 중요한 고고, 학적 유적지일 뿐 아니라 마추픽추가 과거에 지구에 거주할 수 있는 외계인 문명의 흔적을 나타내는 가능성을 높여서 음모와 추측의 요소를 추가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역사. 당신은 수수께끼에 숨겨진 도시로 페루의 위대한 고도의 장엄한 산을 탐험할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번호 13. 세계의 더 넓은 나무. 멕시코 정글의 깊이에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대 문명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단서가 아니라 대자연에 관한 것입니다. 산타 마리아 델 툴레, 센터 머리어 딜리트 툴리의 닫힌 묘지 안에 위치한 툴레트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무입니다. 나무는 정확히 높지 않고 36m에 불과하지만 12m 이상으로 가장 넓은 발견입니다. 너비가 어떤지 궁금하다면 손으로 약 30명이 나무를 둘러싸고 있을 것입니다. 나무는 일반적으로 무섭지 않지만 이것은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툴리의 화려한 원주는 그를 레코드 서적의 자리로 만듭니다. 그것은 불길한 존재로 군중을 끌어들이는 뒤틀리고 의심스러운 피질입니다. 방문객들은 인간의 얼굴, 동물 및 다른 세계와 비슷한 매듭 도둑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나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나무가 함께 자란 여러 나무의 융합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대뇌의 결과가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이 약 2500년이었고 여전히 강하다고 추정합니다.